황인범 초대박 터졌다. 페예노르트. 챔스에서 라리가 클럽 격파. 황인범 미친 활동량 맹활약. 지로나 원정에서 대박 승리 따낸 페예노르트. 네덜란드 명문 페예노르트가 황인범을 앞세워 22년 만에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원정 승리를 해냈다. 3일 한국 시간 스페인 지로나 에스타디 몬틸리비에서 열린 2024-25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두 번째 경기에서 지로나를 3에서 2로 꺾었다. 페예노르트는 2002년 9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 1에서 0으로 이긴 이후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 승리가 없었다. 브라이안 프리스케 감독은 경기가 끝나고 이런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챙긴 것은 매우 중요하다. 페예노르트엔 중요한 바이였다. 며 22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 승리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긍정적인 것들이 많다. 고 기뻐했다. 페예노르트는 전반 19분 만에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원정 징크스가 이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4분 뒤 상대 자책골로 경기 균형을 맞춘 뒤 전반 33분 19세 미드필더 안토니 밀란보의 골로 경기를 뒤집었다. 후반 27분 도니 판더 비크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으나 6분 뒤 상대 자책골로 다시 3에서 2로 리드를 잡았다. 프리스케 감독은 우리는 어려운 팀을 상대로 챔피언스리그를 치렀다.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겼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서 기쁘다. 특히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이 매우 좋았다. 고 칭찬했다. 지로나는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와 우승 경쟁을 벌인 끝에 3위로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했다. 그러나 이번 시즌엔 프리메라리가 개막 8경기에서 2승 3무 3패로 주춤하고 있다. 프리스케 감독은 지로나는 프리메라리가에서 매우 좋은 팀이다.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부진하다 면서도 그들은 훌륭한 축구를 하고 있고 많은 상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고 치켜세웠다. 마지막으로 우린 이번 시즌 좋은 경기를 펼쳤고 몇몇 경기는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 며 어쨌든 오늘 승리는 자신감을 가져온다. 물론 결과를 봤을 때 여전히 개선 여지는 많다. 그러나 지상김을 키우는 데엔 도움이 되며 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한 걸음이다. 22년 만에 원정 승리를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란다. 고 했다. 페예노르트 미드필더 퀸튼 팀버는 우린 사자처럼 싸웠고 자랑스럽다. 며 가장 중요한 것은 승점 3점이다. 이 팀이 매우 자랑스럽다. 우리가 발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기뻐했다. 4-3-3 포메이션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황인범은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후반 35분엔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가 지로나 수비수들을 지나 동료에게 향했지만 조던 로통바가 머리에 맞히지 못했다. 축구 통계업체 풋몹은 황인범에게 평점 7.0점을 매겼는데 이는 지로나에서 골을 넣은 판더 피크와 같은 평점이다. 황인범은 지난달 20일 바이어 레버쿠젠과 경기에서 데뷔한 뒤 4경기에 모두 풀타임을 소화했다. 페예노르트는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로 상승세다. 2. 황인범 빼고 이적생 다 형편없다. 생애 첫 UCL 승리 오른쪽 화살표 팬들 찬사. 중원사령관 HWANG. 페예노르트 이끌어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생애 첫 승의 기쁨을 맛본 황인범. 28. 이 팬들의 찬사를 받았다. 페예노르트는 3일 한국 시각 스페인 지로나의 에스타디 몬틸리비에서 열린 지로나 스페인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UCL 리그 페이즈 2차전에서 3에서 2로 승리했다. 지난 1차전에서 레버쿠젠 독일 A0에서 4대 패했던 페예노르트는 적지에서 귀중한 승점 3점을 따냈다. 4-3-3 포메이션의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한 황인범은 풀타임을 소화했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지만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조율하며 승리에 힘을 보탰다. 페예노르트는 전반 19분 다비드 로페스 실바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양겔 헤헤라의 자책골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전반 33분에는 안도니 밀란보의 득점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하지만 후반 28분 도니 반더 비크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후반 34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의 자책골로 어렵게 승리를 따냈다. 지로나는 한 경기에 자책골을 2골이나 기록하며 무너졌다. 이날 통계 전문 매체 풋모은 경기 후 황인범에게 팀 내 중위권 평점인 7.0을 부여했다. 최고 평점은 골키퍼 티몬 벨렌노이터로 8.4였다. 페예노르트 팬들은 구단 공식 SNS 댓글을 통해 황인범을 플레이를 칭찬했다. 한 팬은 이적생 황인범이 지금까지 자신의 업무를 훌륭하게 소화하고 있다. 실점 장면을 보면 중원이 약해서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골을 내줬다. 고 칭찬했다. 또 다른 팬은 황인범이 중앙 미드필더 킨턴 팀버와 끊임없이 의견을 나누며 지시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둘이 올 시즌 함께 중원에서 페예노르트를 이끌 것이다. 라고 평했다. 한 팬은 황인범 빼고 영입선수 다 형편없다. 며 올 시즌 10명 넘게 영입한 페예노르트의 선수단을 평가절하했다. 3. 충격, 열정 부족, 플러스 호날두를 낭비해서 텐하흐. 실패는 예견된 결과 최측근의 폭로 오른쪽 화살표 경질 압박에도 토트넘전 패배 동기 얻어야 반박. 에릭 텐하흐 감독의 최측근은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을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가 텐하흐에 대해 폭로했다. 영국의 팀토크는 3일 한국 시각 텐하흐 감독이 토트넘 전 패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선수들과 나눈 이야기도 공개했다라고 보도했다. 맨유는 올 시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시즌 첫 커뮤니티 실드 경기에서의 아쉬운 패배 후 현재는 리그 2승 1무 3패로 13위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 시즌보다도 부진한 리그 초반 성적의 팬들은 3년차를 맞이하고도 변화가 없는 텐하흐 감독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이미 텐하흐 감독의 경질 가능성도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다. 직전 경기인 토트넘전 0대3 대패 이후 압박은 커지고 있다. 그간 텐하흐를 옹호하던 팬들도 납득할 수 없는 무기력한 패배였기에 비판은 거셌다. 하지만 텐하흐는 문제의식보다는 변명이 앞섰다. 자신과 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팬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영국 언론들은 텐하흐는 아직까지 팀을 하나로 뭉치기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시즌도 맨유 감독으로 남으며 새 시즌을 시작했는데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전했다. 텐하흐는 모든 결정을 우린 함께 내렸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이적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가르테처럼 늦게 합류한 선수들도 있으며 이를 통합하고 조직력을 길러야 한다. 부상자들도 있다. 우린 모두가 한 배에 탔으며 모두가 한마음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다만 텐하흐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텐하흐는 이미 맨유 부임 3년차에 돌입한 감독이다. 감독으로서 3년 동안 팀을 맡았다면 잠깐의 부침은 있더라도 전술적인 비전과 확실한 경기력은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맨유는 텐하흐 부임 이후 영입에 돈을 아끼지 않고 막대한 투자를 감행했다. 무려 13명의 선수가 텐하흐 부임 이후 합류했으며 영입에 쏟은 이적료만 총액 6억 5,900만 유로, 약 9,700억 원, 다. 이런 투자에도 새 시즌 동안 팀을 이끌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감독을 계속해서 구단도 지켜만 보기는 쉽지 않다. 팀토크는 텐하흐는 결의에 찬 마음을 갖고 선수들에게 토트넘전 패배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비난의 대부분을 받았지만 자신의 선수단이 상황을 바꾸는 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전히 맨유 수뇌부는 텐하흐의 경질에 대한 여러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라고 전했다. 텐하흐는 포르투전 사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화가 났고 토트넘전과 같은 경기에서 패배한 것에 분노했다. 이제 이 관계를 벗어나 동기를 얻고 나아가야 한다.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건 감독인 나부터 시작이다. 선수들도 일어서야 한다. 우리에게 모든 경기가 중요하고 팀으로서, 개인으로서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라며 경질 여론보다는 다음 경기에 선수들과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맨유는 이미 텐하흐 감독 이후를 고민하고 있다. 수석 코치인 판니스텔로이의 임시 감독 체제를 고민하고 있다. 영국의 미러는 2일
메뉴 선수단은 위트 판니스텔로이가 지휘봉을 이어받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수 시절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메뉴 주전 공격수로 맹활약했던 판니스텔로이는 당시 219경기에서 150골을 넣은 메뉴 레전드 공격수다. 이후 맨유를 떠난 그는 선수 은퇴 후 네덜란드 대표팀 코치를 거쳐 에인트호번의 자리를 잡았고 2022에서 2023 시즌 에인트호번 감독으로 컵대회 우승까지 거머쥐며 승승장구했다. 지도력을 인정받았던 판니스텔로이는 이후 에인트호번을 떠나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었다. 맨유 또한 단순히 코치가 아닌 미래의 맨유를 맡아줄 감독 후보로 판니스텔로이를 검토했을 수 있다. 판니스텔로이의 맨유 감독 부임 가능성이 등장한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월 영국의 컷오프사이드는 맨유는 그와 코치 중심 역할을 맡기로 합의했고 2016년까지 텐 하흐의 뒤를 이을 네덜란드 수석 코치를 육성 중이다. 스티브 K 기자는 판니스텔로이가 앞으로 2년 안에 맨유 감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텐 하흐가 떠난 후 맨유를 맡을 유력 후보가 판니스텔로이라고 설명했다.